안녕. 다들 잘 지냈어? 날씨가 너무 좋아졌지? 진짜 나는 이런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 계절이. 아침에 바람 들어올 때마다 진짜 너무 좋아. 또 내가 이 계절에 입고 다닐 수 있는 옷들을 되게 좋아하거든. 옷이 많은 편은 아닌데, 가을 옷이나 스웨터 같은 거는 나름 이쁜 옷들이 좀 있어. 근데 막 화려한 옷은 아니고 그냥 이 야상이나 뭐 모자 같은 것들인데 그냥 난 그런 것들을 걸쳐도 땀이 흐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좋아서 왜 그런 옷들 있잖아. 야상 이렇게 약간 군대 옷처럼 생겼으면서 약간 스포티하게 생기기도 하고 또 막 정장 컨셉도 있고 야상이란 게 되게 묘한 옷인 것 같아. 또 뭐 자켓 같은 것도 그렇고 그것들은 이제 예복하고 캐주얼하고 패션,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위한 뭐 그런 게 다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묘해. 되게 현대적이고. 근데 나는 그런 옷이 그냥 이 일상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걸쳐졌을 때 그 사람들이 되게 우아하고 뭔가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소박해 보이기도 하고. 나는 그런 식으로 옷을 봐. 그래서 옷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계절 바뀔 때 옷 입고 다니는 거 그런 거 보면 되게 기분도 좋고 그리고 나 또 그림 그리잖아. 그래서 이 옷들이 어떤 어떤 아름다움,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도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난 요즘 되게 센치한 상태로 살고 있어. 근데 너무 바빠져서 나 졸업 전시해야 되거든.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 실기실이 막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제한이 된 거야.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뭐 신경 써야 될 일들도 많고 그래서 너무 바빠져가지고 왜 9월이 학교도 개강하고 뭐 회사는 안 다녀봤지만 학원에서밖에 일 안 해봤지만 학교도 개강하고 또 회사 같은 데도 뭐 업무의 새 분기가 시작하는 시기라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에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 날씨는 너무 좋은데 나는 너무 바쁘다. 나는 여름보다 바쁘다. 그래서 여름에는 맨날 별렀어. 날씨 좋아지면 나들이 가야지, 나들이 가야지 했는데 막상 날씨가 좋아지니까 나의 나들이는 그저 출근길의 나들이뿐, 출근길의 낭만뿐, 퇴근길에 맥주 한 잔뿐, 그것도 편의점 앞에서 바빠서 마시는 깡맥, 그런 거 하나뿐, 막 이런 딜레마에 시달리는 것 같아. 우리는 외로운 현대인들이야, 얘들아, 진짜. 이제 내가 살던 고시원에도 가을이 왔겠지? 내가 딱 작년 이맘때쯤에 거기 갔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미 시원해진 다음에 갔었어. 근데 거기서 환절기를,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를 거기서 보내본 적은 없는데, 궁금하긴 하네. 거기가 학교 앞이라 그랬잖아. 근데 얼마 전에 학교에 이제 작업하러 갔는데, 한번 들려봤어. 들려봤는데, 공사한다 해놓고 그냥 불만 다 꺼져 있고, 문만 다 잠겨 있고 하더라고. 그냥 계단 올라갔더니 진짜 무서울 정도로 그냥 시커멓더라. 오늘은 내가 거기서 보냈던 밤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마주치지 않고 이제 문 잠가놓고 혼자 침대에 누워서 보냈던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거기 간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난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 잠이 전혀 안 오는 거야. 어떤 식으로 잠이 안 오냐면 진짜 피곤한데 진짜 피곤해. 침대에서 일어날 힘도 없어. 그냥 이렇게 미라처럼 누워있는데 눈이 자꾸 떠져. 정신이 또릿또릿해. 너무 맑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낮에 열심히 안 사나 보다. 낮에 열심히 사는데 밤에 잠이 왜 안 와? 당연히 잠이 와야지. 뭐 그냥 그렇게 넘겼어. 그래서 그냥 밤에 산책도 하고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 엎드렸다가 누웠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이렇게 고양이 자세로 누웠다가 이렇게 고양이 자세로 누웠다가 옷장에 발을 올렸다가 그러니까 밖에 잠깐 나가서 뭐 또 하고 오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보냈는데, 이게 보니까 낮에 열심히 안 살아서 잠이 안 오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야. 몸은 자고 있는데 정신만 깨 있으니까. 근데 몸에는 힘이 없는데 이렇게 정신만 너무 또렷한 상태로 약간 진짜 미라처럼 있게 되니까 거의 무슨 시체놀이 하듯이 있으니까 그 시간들이 쌓이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근데 어쩌겠어, 살아야지. 어느 날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귀신이, 내가 원래 귀신을 본 적이 거의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재작년쯤에 프랑스에 한 달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귀신을 한 번 봤고, 그땐 진짜 침대 발치에 검정색 귀신이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뭘 보여주기까지 했어. 그때 귀신 한 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황장애 약간 있는데, 평소에 약간 있는데 그때 좀 봤고 했는데, 이번에 보이는 귀신들은 질적으로 진짜 다른 거야. 귀신들이 너무 자세해. 너무 자세하고 너무 많아. 그리고 이렇게 눈을 감아도,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 어두운 데서 뜨고 있어도 내가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눈을 감았을 때는 그 어둠, 그리고 눈을 대충 떴을 때는 그 방의 실루엣, 내가 그렇게 실제로 보고 있는 거 말고 약간 다른 시야,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다른 시야를 우리들은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각이 떠오른다고 했을 때 그게 눈에 진짜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닌데 안 보이는 것도 아닌 뭐 그런 제3의 시야 같은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곳으로,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그런 곳으로 귀신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되게 자세하게, 되게 구체적으로 뭐 옷은 뭘 입고 표정은 어떻고 이런 걸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귀신들이 찾아와서 나름대로의 연극을 펼치기 시작했어. 나는 그 귀신들이 누군지도 몰라. 뭘 하는 사람들인지, 이름이 뭔지 그런 거 몰라. 딱 보이는 생김새만 알아. 하는 행동만 보여. 근데 그런 나도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연극이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그러다가 매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기 시작했어. 기억에 남는 연극은 그런 거였어. 싸워, 사람들이. 서로 막 되게 막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싸워. 머리 뜯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모자 날라가고, 옷 막 흐트러지고, 그러고 싸워. 싸우는 사람들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 남자는 얼굴이 갈색이고, 여자는 노란색이고, 막 핑크색 얼굴이니까 얼굴 좀 벌건 여자도 있고, 그랬어. 그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나한테 인사를 하고, 한 명씩 나한테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인사를 하고 또 335 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싸우던 곳은 뭐 술집 앞, 되게 허름한 골목 같은 어떤 공간, 그런 데서 막 싸워.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막 그룹 섹스를 해.
뭐 여자 몇 명인지 남자 몇 명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떼씹을 해, 떼씹. 근데 그 떼씹 하는 사람 중에 막 나도 있어. 그러고 나중에는 나랑 내가 막 섹스를 해. 막 레즈비언이야. 스킨십을 해. 막 내가 내 엉덩이를 만지고 장난 아니었어. 키스하고 나랑. 그러니까 내 환영도 거기 껴있어. 그리고 내가 나타나면 그 떼씹하던 사람들은 어느새 또 사라져 있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 근데 아마 그 고시원에 엄청 많은 여자들이 거쳐갔겠지? 거기 여자만 사는 곳이었어. 엄청 많은 여자들이 거쳐갔을 거야. 그러고 그 여자들 중에는 나 같은 그냥 평범한 학생도 있었겠지만 그 기침, 그 휴지 아줌마나 발레 아줌마나 그런 아줌마들도 많았을 거고 또 이렇게 좀 젊지만 좀 되게 불행한, 그러니까 하드코어 하거나 아니면 또 이방인이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지. 그리고 나는 뭐 몇십 명이 누웠을지 몇백 명이 누웠을지 모르는 침대에 누워서 그걸 그냥 내 침대, 내 방 이렇게 꾸며놓고 자고 또 수백 명이 앉았을지 모르는 의자에 나도 앉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을 올리고 턱을 괴고 엎드려서 침을 흘리고 그랬을지 모를 책상을 쓰고, 물론 책상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지만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을 안 내고 돈 내기를 그만하고 짐을 빼버리면 없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 공간 안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밤들을 지내고 자기 인생의 한 시기를 지내고 떠나버린 그 한 뼘짜리 공간에서 그 사람들이 진짜 없어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우리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난 종교는 없어. 종교 없는데, 그러니까 가끔 성당에 가긴 하지만 종교는 없어. 종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어떤 영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 같은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직감이란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 느끼는 묘한 감정들이나 끌림들, 아니면 또 그와 반대되는 어떤 혐오감, 혹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다 하는 뭐 그런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 대한 나름의 생각들, 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약간 스피리추얼한 면모하고 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그 귀신들이 나타난 이후로 그 방을 살짝 영적으로 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 있었고 누워 있었을, 그리고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다가도 흔적도 없이 빠져나갔을 모든 사람들이 나랑 같이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못 봤지만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귀신들로부터 그런 직감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뭔가였는데, 그런 직감이 있었는데, 아, 이게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이야기, 아니면 이 방의 기억, 방이 기억하는 것, 방이 자기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그런 것들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를, 그리고 또 도시의 구석구석을 보이지 않게 흘러다니는 어떤 씻겨지지 않은 기억들, 풀어지지 않은 이야기들, 혹은 뭐 그게 흘리지 못한 눈물들이나 말하지 못한 비밀들,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지거나 막 흩어지면서 살아있는 것 같은 거야. 즉 강물이 움직이고 막 자연이 흐르듯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귀신들을 이해를 했어. 이해해도 무섭긴 무서웠어. 반갑진 않았어. 반가워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지. 그리고 또 그들의 표정이나 뭐 그들의 색깔, 또 하는 짓,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런 표정과 그런 색깔은 내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보기 힘든 거였어. 근데 또 그게 한낱 환영에 지난다고 얘기하기에는 나는 그것에 너무 집중했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경험했고, 피부와 감각으로 경험했고, 그냥 그게 내 삶이 됐던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어. 사랑도 했지만 죽이기도 했고 싸우기도 했어. 이성적인 사람은 거의 없었어. 공부를 한다거나 연설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수양을 하고 책을 보고 그런 사람 없었어. 전부 다 원초적이었어. 사람들이 뭔가를 막 읊어대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질을 하고 욕망을 표현하고 몸의 자세도 그로테스크하고. 그러니까 그로테스크하다는 거는 뭐 많은 뜻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뒤틀려 있고 괴기하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일단은 다들 그랬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였을 때 그거는 그냥 하나의 드라마 같은 거였거든. 근데 그 드라마가 누가 썼냐, 출처가 어디냐, 그런 것들을 질문해보면 그거는 그냥 세상이 쓴 거였던 거야. 그렇게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던 어느 날, 12시 반인가? 그렇게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던 어느 날 정말 특별한 귀신이 한 명 왔어. 어마무시하게 특별한 귀신이었어. 그 귀신은 내가 아는 사람이었어. 아는 사람 누구? 엄마 귀신이었어. 와, 진짜 깜짝 놀랐어. 내가 거기 살고 한동안 내가 가족들한테 어디 사는지 말을 안 했어. 엄마는 지금도 몰라. 어디 사는지 말을 안 했어. 그거는 말하기가 싫은 뭐 그런 이유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기 싫은 이유에 포함되는 건데, 내가 엄마랑 진짜 안 친해. 진짜 심각하게 안 친해. 거의 모르는 사람 수준이야. 물론 아는 사람이니까 안 친하면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안 친하겠지. 근데 거의 모르는 사람 수준이야. 그러니까 나는 거의 맨날 보고 살았는데도 엄마 얼굴을 그려보라 그러면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거의 그 수준이야. 그냥 키 정도? 키나 몸매 정도? 기억나. 아니면 뭐 얼굴이 하얗다 뭐 이 정도? 그러고 우리 엄마는 되게 개인적인 그 불행? 또 어떤 정신적인 어떤 병적인 뭔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뭐 스스로 되게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되게 그러니까 나는 너를 되게 증오한다, 뭐 그런 사인들을 많이 줬고, 또 내가 저항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핸드폰으로 뭐 녹취라도 해두고, 또 내가 힘으로라도 제압하고, 그럴 수 있게 되기 전까지 허구한 날 때 나 어렸을 때 엄청나게 맞고 자랐단 말이야. 근데 그게 별로 이유도 없어. 그냥 뭐 자기를 보는 표정이 띠껍다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못한다거나 뭐 그런 거였어. 공부 못하지 않았어. 잘했어. 근데 아무튼 못한다고 생각했나 봐. 그런 거였어. 그래서 내가 뭐 별로 말을 안 했어. 정도 안 들였고. 근데 항상 왜 우리 뭐 그러잖아. 뉴스에 가정폭력 뉴스 같은 거 나오면 그 부모는 결국에는 자기 애를 사랑해서 그랬다거나 아니면 미안하다거나 그런 말들을 해. 그리고 또 경험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폭력이 행사되면 그 다음에 더 잘해주는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폭력이 행사되고, 그러니까 이게 주기 그래프 같은 걸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폭력성에도 규칙 같은 게 있어. 그래서 나도 당연히 뭐 예쁘다, 뭐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안 들었던 건 아니야. 오히려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을 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 근데 그러고 이제 난 성인이 된 다음에는 거의 뭐 연락 두절로 지냈는데, 뭐 집에 들릴 때 빼고 연락 두절로 지냈는데 갑자기 그 고시원으로 엄마 귀신, 그러니까 생령이지, 생령이라고 하지 우린 그거를, 살아있는 자의 귀신, 엄마 귀신이 찾아와서 울부짖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나는 그 옆모습으로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혁명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의 옆모습 같은 거를 이렇게 이미지로 찍어놓고 그런 거 있잖아? 전쟁 영화나? 근데 진짜 전쟁 한복판에 있는 사람 같이 절규를 하는 거야 갑자기. 근데 그 절규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끔찍한 소리였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리 지르나 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무슨 세상에 있는 온갖 야수를 다 합쳐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뭐 공포도 넣고 뭐 온갖 아무튼 인간 세계에 잔혹스러운 거는 다 쳐놓은 뭐 그런 소리였어. 나 소름이 완전 쫙 돋는 거야. 근데 또 재밌는 건 뭔지 알아? 그 생령하고 그 엄마 본인은 별로 안 닮았어. 별로 안 닮았는데 내가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알아버렸어. 그래서 내가 자다가 입으로 중얼거렸어. 엄마네? 이렇게 중얼거렸어. 그리고 이렇게 썩소를 지은 다음에 한숨 쉬고 잤어. 근데 모르겠어. 부모랑 자식 간의 관계는 참 종류가 많은 것 같아. 참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뭐 그 중에 좋은 관계, 정말 이상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극소수일 것 같아. 극소수.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뭐 지지고 볶아도 역시 내 편은 가족밖에 없어. 가족이 어쨌든 최고야. 어쨌든 그래도 가족끼리 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런 정의라는 게 어쨌든 그건 저 사람이 무조건 내 편이라는 거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 나를 보호해줄 것,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 어떤 원망을 표현해도 그건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게 납득이 된다는 얘기잖아.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근데 나는 우리 엄마한테 그런 종류의 정을 한 번도 안 느껴봤거든. 그런 걸 느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 뭐 그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뭐 기타 등등 얘기하자면 길지만 사실 가족설은 그 고시원 시리즈 끝난 다음에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 거거든. 그때 자세히 얘기하고 어쨌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었나 보다. 뭐 그랬어. 그래서 모르겠어. 나는 부모랑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게 그리고 또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게 되게 하드코어하다고 생각해. 성적으로 하드코어한 뭔가라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가족이란 거는 사실 이 섹스 계약으로 만들어진 거야.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나는 너랑만 섹스한다. 너랑만 섹스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야. 그리고 너랑 섹스해서 낳은 애들은 우리 애들. 그리고 애들은 엄마랑 아빠가 섹스해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를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웃기면서도 민망하게 생각하지. 근데 또 일단 그렇게 만들어지면 가족끼리는 절대 섹스를 하면 안 돼. 형제 자매, 뭐 엄마랑 아들, 아빠랑 딸이 섹스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 가족끼리는 절대 섹스하면 안 돼. 근데 가족이랑 공동체는 되게 섹슈얼해. 그래서 나는 가끔 내가 얼굴이 아빠랑 많이 닮은 편인데 그 닮은 얼굴을 보면서도 어떤 섹슈얼리티를 느껴.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을 느낀다는 게 아니라 그 막 유전자 뭐 피와 살 막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가족들의 얼굴이나 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묘한 감정들은 되게 섹슈얼한 그 은폐된 섹슈얼리티 이런 거에서 오는 걸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이 가족이란 것의 구속력이 크잖아. 그러니까 가족은 사회의 기초단위, 작은 사회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그 금기와 또 독점적 계약의 그 모순, 그러고 어색함과 긴밀함, 끊을 수 없음의 모순, 그런 것들이 나는 가족 관계라는 것 자체를 엄청 하드코어하게. 그러니까 그냥 그 모든 사람들한테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기묘하기도 하고 하여튼 상처투성이로 사람들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봐도 그녀가 나한테 왜 그런 모습으로 찾아왔나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아. 근데 뭔가 어떤 결핍이겠지? 결핍된 뭔가 때문이겠지? 이 얘기는 아마 가족설들로 연결이 될 텐데 어쨌든 이번엔 영상을 좀 길게 찍었는데 이 귀신 얘기로부터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의 요점은 그거였어.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말하지 않아도, 스쳐 지나가지 않아도 생겨나는 어떤 인연이라는 거. 우리는 어떤 보이지 않는 흐름 위에서 이렇게 떠돌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그런 존재들인지도 모르겠다는 거.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서 기분 좋게 영상을 종료해줬으면 좋겠어.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큰 강이 이렇게 흘러. 물결은 예쁘게 쳐. 좀 크고 굵고 예쁘게 치고 거기에는 달빛이 막 산란해. 그리고 강 주변에도 땅이 막 이렇게 굽이굽이 치면서 여러 곳으로 물이 막 흘러.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반딧불이 같은 예쁜 조각난 빛들이 이렇게 떠가지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굴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쫙 흐르는 거야. 그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나누겠지. 결국 내가 그 귀신들로부터 느낀 거는 뭐 그냥 공포감 그런 거라기보다도 나름대로의 인간사 드라마였던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나한테는 어떤 사랑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내 애인에 대한 사랑, 뭐 그림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난 책 좋아하니까 책에 대한 사랑, 이런 거랑은 좀 종류가 다른, 그런 것들은 대상이 명확한 거잖아. 근데 이건 사랑이 있어도 갈 곳이 딱히 없는데 뭔가 어떤 막연한데 되게 짙은 어떤 사랑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 그냥 뭔가 전체에 대한 사랑 이런 거 아니면 어떤 움직임에 대한 사랑 이런 거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 그 그림도 좀 달라졌어. 그리고 또 그 귀신들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다 꼭 그것들에 직접 연관해서는 아니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준 영감을 바탕으로 나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어. 나중에 채널에서 차례차례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야. 아무튼 우린 오늘 좀 오래 만났는데 우리 예쁜 생각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 안녕.